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평생 현역으로 살고 있는 장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세 인생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요? 저는 현재 신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100세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현역 스토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이렇게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베풀 장자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필자는 도울 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자는 별 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제 나름대로 별나라에서 온 헬퍼입니다라고 돼 있어서 저의 어떤 정체성은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제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현재 그 정년 퇴직을 한 이후에 2008년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6년 동안 지금 뭐 1모작, 2모작, 3모작을 하는 시대입니다만은 벌써 올해 10모작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자체는 우리 그 생애 설계 전문가라고 하는 표성일 대표께서 이렇게 저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려준 그러한 도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장 선생은 보니까 그 성공한 인생보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 같습니다라고 하는 조언을 해줬을 때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갖고 계신 그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아마 끊임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 잘 모르죠. 저도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고 칠순이 다 됩니다만은 아침의 마음하고 또 저녁의 마음하고 하루에도 뭐 마음이 여러 번 바뀝니다. 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떠다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갈팡질팡한다라고 또 하는 현실적인 고민에 쌓여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낙하산과 마음의 공통점은 펼쳐야 산답니다. 펼쳐야 산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형용사가 붙거든요. 뭘까요? 제대로. 제대로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뭐 50, 60 이렇게 다 여러 번 되시겠지만은 어떤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제대로 마음을 펼치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은 계속 하루하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00세 시대의 인생 후반을 멋지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 제대로 마음을 펼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는 오픈마인드 해야만 소통도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세 가지 꼭지가 되겠는데요. 왜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how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신모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저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목표는 첫 번째, 우리 100세 시대에 꼰대에서 탈출하시자고요. 선생님들이
그 꼰대라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미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N모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N잡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N워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이제 N워커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또 일만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가를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융합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는 나이 들어서 활기찬 그러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그러한 팁들이 어떠한 것이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일과 여가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0세 시대의 꼰대 탈출하기입니다. 뭐니 해도 본인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위의 타인의 어떠한 그 성향도 가급적 그 긍정적인 분들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친구나 가족분에도 굉장히 그 비판적이라든지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자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가급적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여튼 뭐 흡연은 백해무익하죠.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좀 애주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끊기는 어려운데 어떤 그 절주는 어려운데 적당량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생활 습관으로 하고 있고요. 쭉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운동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의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평생 현역의 가장 기본은 끊임없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탐구하는 알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삶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3가지 즐거움인데 첫 번째가 배움에 대한 즐거움,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의 즐거움, 세 번째는 자기 취미 활동이나 커뮤니티를 하면서의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3가지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그 여가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 여가를 이렇게 4가지 글자로 쉽게 설명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 해보세요. 본인이 두 번째, 자원에서 즐기는 모든 활동.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본인이 자원에서 즐기는 모든 활동. 이게 이제 본조와 질모거든요. 이 부분이 여가의 어떤 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꼰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하는 신중년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꼰대를 탈출하는 그러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인생 3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이제 3N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3모작 이상을 해야 돼요. 다모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뭐 제가 이제 60대 후반입니다만은 현재 4가지 일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신다고 하면은. 근데 세 번째는 N놀이예요. 여가에서 얘기하시듯 여러 가지 즐기는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친구 모임이라든지 학습 동아리라든지 이러한 모임을 하면서 즐기자라고 하는 개념, 이 부분이 우리가 그 3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은 개인이 본인이 자기의 어떤 인생이나 이러한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주체가 돼서 본인이 어떤 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톰 피터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생산 영업, R&D,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만이 실제로는 100세 시대에 역량을 키우면서 쭉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커리어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 가지 어떤 꼭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직무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 흥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무의 전문성과 재능을 살린다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1모작에서 3모작까지를 어떠한 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일을 쭉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4모작에서 5모작까지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컨설턴트를 하면서 직무의 전문성과 흥미를 살려서 4모작, 5모작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과 흥미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준비를 해서 찾아나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경력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전 세대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입사를 하면은 평생 그 일을 했다라고 해서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MZ 세대라든지 최근의 세대들은 이제는 뭐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은 시간에 해나가는 어떤 프리랜서의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N 잡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느 누구도 본인하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한 어떤 목표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해나가셨을 때 가능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 개발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씩 웃습니다. 그리고 너는 참 멋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자 해서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찾았으면은 그 방향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how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how 부분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다짐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답은 실행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 뭐 60, 70에 돼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쭉 초지일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잡이라고 하는 워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명확히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잡이라고 하는 개념은 직장을 입사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어떤 뭐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내 흥미 분야를 찾아서 직장을 잡았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세대에서는 월급을 얼마를 주고 연봉을 얼마 받느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얘기하는 워크의 개념은 실제로 일을 찾되 우리 시니어들은 신중년들께서는 본인의 어떤 그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그다음에 나의 어떤 생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보람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 워크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너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워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봐서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면은 자, 좌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고층 빌딩의 유리 닦는 분이세요. 저분들이 과연 일이 즐거워서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측에 있는 것들이 트리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레포츠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데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저것이 보니까 레포츠라고 해서 돈을 내고 즐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하나의 또 좋아하는 일이구나.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창직을 또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일을 갖다 찾을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 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하신 분이 계세요? 돈도 많이 벌고 그 일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 번째,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일을 또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돈을 못 보지만은 그 일이 좋아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요즘에 이런 경우겠죠. 뭐 프로 선수로 해가지고 이정우 선수라는 경우는 연봉이 1,500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그 분들이 한 1%도 안 될 거예요. 두 번째의 경우는 돈을 많이 벌지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사자로 끝나는 분들을 얘기를 하죠. 흔히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의사들이 외과 의사가 됐든 치과 의사가 됐든 당신 그 일을 참 좋아서 다음에 태어나도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고개를 차서 흔들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돈은 많이 벌지 못합니다만은 보람 있고 그 좋아하는 일들을 찾으셔야 해야 돼요. 조금 우리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야지 쉽게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하고 나서 계속 신모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분야를 배웠어요.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노사발전재단, 서울시민대학, 뭐 50+ 재단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 배우고 커뮤니티 하면서 사람하고 만나는 걸 상당히 즐겨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나면은 짬짬이 좋아하는 서적을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활동을 하면서 계속 어떤 대인관계의 네트워킹을 늘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저는 실제로 이제 우측 눈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즘에 그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오디오 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동 간에 이렇게 오디오 북을 들으면서 상당히 독서의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스콜레라, 옵텀이라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레저라고 하는 것을 여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리세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부분인데 이 말의 어원은 따져보면은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놀이라고 하고 여가를 즐기는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부분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리세레에서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가벼운 여가라고 하면은 뭐 저도 이렇게 가벼운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무료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본다든지 누워 있다든지 밖에 나가지 않는데도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집에 있더라도 온라인 어떤 그 커뮤니티를 한다든지 온라인 강좌를 듣는다든지 근데 진지한 여가에는 어떤 또 서적을 쓰기 위해서 글쓰기를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지한 여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삶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계세요? 365일 즐거울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세 가지 즐거움은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유명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자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상당히 유명한 학자들고 학식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분들이에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분야의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셨다는 분이죠. 그리고 친구와 만나서 실제로는 대작을 하면서 즐거운 얘기를 한다든지 여성의 경우는 실제 만나서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이런 부분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생활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생활을 해 나가실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어떤 화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인생은 소설이다. 그죠? 인생은
낙하산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희로애락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셨죠? 저는 뭐 이거 한번 타고서는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타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느낀 부분이 끝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뭐 끝없이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점이 있고 끝없는 바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정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플러스죠. 좋았을 때. 그다음에 가장 바닥을 쳤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같은 그 베이비부모 세대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하고 같은 공통부모가 많으실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 출생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하나를 갖다가 자기 소유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꿈이었고 버킷리스트였을 거예요. 또 반면에 바닥을 쳤을 때는 언제냐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3번 죽었다 살아났던 경험을 해봤을 때 그다음에 끊임없는 사고와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의 경우에서는 바닥을 쳤던 그러한 그 경험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인생은 굴곡이 있고 계속적인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평생 현역 N워커의 성적표를 보시면은 1모작을 할 때는 저는 15전 14패를 했어요. 1승을 딱 했죠. 2모작은 제가 2전 1승, 3모작은 제가 이제 농촌진흥청에 갔습니다마는 같은 그 직장을 3번을 면접을 봤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싶어서 3번 그 면접을 봤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4모작, 5모작, 6모작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이제 10모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모작의 경우는 이제 그 노인 사회 서비형 그 일자리라고 해서 시설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 육체적으로는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 부모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도와드리는 것들이 어떤 그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모작 자체도 상당히 즐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현재 몇 가지 일을 갖고 계신가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N개, 뭐 3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일을 갖고 가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현재에는 지금 그 시니어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장기직이 없지 않습니까? 길어야 1년 단기 계약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또 사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새로운 일을 찾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또 일자리가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은 그것이 미래에는 한 가지 일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수의 변화는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세대별로 봤을 때 일자리가 50대에는 4개, 그때 60대에는 3개, 70대에는 2개의 일자리를 갖고 할 수가 있다. 80이 넘어서 100세 이상까지는 노력만 하고 건강하다 그러면 한 가지 일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김영석 교수께서는 올해 104세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평생 현역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을 하시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자, 3번째 우리가 이제 난생 처음 100세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아까 제가 롤러코스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고무공이 딱 바닥에서 던졌을 때 튀어오르는 탄성 그런 부분인데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탁 놨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회복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적응과 유연성의 문제가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이가 50, 60, 70이 되셨어도 이러한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러한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하게 지금 현실을 살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러한 3가지 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니셜을 따서 SAT라고 하죠. 자, 토요일은 우리가 세터데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니셜이 SAT이기 때문에 아주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처음에 S가 뭐냐면 자주 웃깁니다.
웃어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웃으면은 젊어지고 얼굴의 근육, 모든 신체 기관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주 웃으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씩 웃습니다. 상당히 그러면은 뇌는 상당히 멍청하기 때문에 주인이 즐거운 줄 알고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액티브한 어떤 신체적인 감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저는 실제로는 BMW를 타고 다녀요. 자가용이 아니죠. 버스, 메트로, 그다음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BMW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00보, 겨울에는 하나 5,000보를 걷고요. 요즘에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니까 거의 10,000보는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소요가 되는데 걷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세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에 감정을 갖는 건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현재 감사 나눔 지도자로서 지금 920일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5감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또 1000일이 달성이 되면은 다시 또 2000일을 위해서 또 계속 일상 감사일기를 써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감사하면은 행복해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실생활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세 가지입니다. 네. 자, 슬기로운 생활 습관 사례를, 저의 경우를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제로는 소중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배나 1000배나 이게 아니고 10,000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즐기는 낙지자한테는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즐거움이 최고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10,000배나 즐기자에서 만은 만나자예요. 네.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어내서 집안에 있지 말고 나가자는 거죠.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나가세요.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어떤 학습소로 가서 공부도 하고 등산도 하시고 굉장히 삶의 활기를 느끼실 거예요. 그게 이제 10,000배나 만이고요. 두 번째, 배우자예요. 배우자. 아내, 와이프 얘기가 아니고요. 학습 얘기죠. 평생 현역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생 학습이 기본이 돼야 결국은 평생 현역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끊임없이 배우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50+ 재단이라든가 노사발전 재단 가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듣고 있고, 요즘에도 어떤 담당 컨설턴트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 얘기도 하면서 많은 부분 해답도 제가 듣고 전문성도 배우고 하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입니다. 나누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도 배우는 개념은 뭐예요? 배워서 남주자예요. 우리가 교학상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배운 지식을 자기가 소화를 해서 체화를 시켜서 남을 가르쳤을 때 그것이 곧 자기 것이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체험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시자고요? 10,000배나 즐기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화이팅 하시자고요. 자, 만나자의 경우는 제가 커뮤니티를 하면서 어떤 SNS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SNS 입문과정, 전문과정을 배웠고요. 두 번째 사진은 어떤 강사 커뮤니티에 가서 어떤 교사 출신, 간호사 출신, 뭐 여러 가지 직종에서 나오신 분들이 모아서 강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벌써 한 4년, 5년째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모아서 자기의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 시연도 해보고 독서 토론도 하는 그러한 모임이고요. 세 번째, 스마트 라이프라고 해서 50+ 재단 남북 캠퍼스에서 제가 저 강의를 통해서 어떤 사진책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SNS에 대한 어떤 생활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인생 자서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어떤 도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인생 사진을 활용한 인생 자서전을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상담에 대한 어떤 흥미나 그러한 취미를 느낀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가서 전직 상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어떤 마스터 과정 1기를 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상담사 역할을 한다든지 지역에서 시니어 상담사를 또 한 3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울진의 금강성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울진에서 한 5년을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금강성을 보고서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강성을 얘기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상당히 애정이 있어서 나무 공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무와 대화를 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공작물을 만드는 그런 또 재미있는 활동도 동년배 분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꼭 나누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뭘 유형적인 걸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자기가 자서전이라든가 책을 써서 남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좋은 나눔의 어떤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기를 작성을 해서 어떤 그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한 나누는 활동의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생 현역, N워커로 살아가는 세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열정과 올바른 태도와 정직성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신감을 갖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시청자 여러분 디자인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세요? 저도 뭐 디자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의류 디자이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라워 디자이너,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이거 생애 설계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시간을 디자인하고 생애 설계를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어떤 그 스킬들을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실제로는 자기의 삶을 디자인 하셔야 돼요. 자기의 가치를 디자인하시는 그런 생애 디자이너가 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평생 워커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전입니다. 도전.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되는, 목표를 세워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죠. 포기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는 어떤 거예요? 배추를 셀 때만 쓰는 단위이죠. 그러니까 제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는 없습니다. 실패해도 실패를 두렵지 않고 결국 실패라는 것이 결국은 999번 실패를 하더라도 한 고비만 넘기면은 1000번째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시니어들의 일자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목표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끊임없이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는 떡을 입에다 넣어줘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그 존 크럼폴트 박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자,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우연을 기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연이 기대로 다가온다. 여기에 이제 5가지 어떤 그 요인이 있는데, 호기심, 그 다음에 낙관성, 그 다음에 어떤 융통성, 유연성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끈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끈기, 그 다음에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하다. 저의 경우는 이걸 5가지를 다 갖출 수는 없죠.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그 성향은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모작을 해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을 때 어떤 실패를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보람으로 자긍심으로 이렇게 다시 또 환원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목표를 세워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 태도를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새로운 일자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일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준비 안 하고 찾지 않으면은 노페어예요. 동서남북 찾아도 없어요. 가운데 한 글자를 딱 떼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Now here.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현실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실천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10년까지 내다봅니다라는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년 어떤 그 로드맵을 그려놨을 때 어떤 1년, 2년의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들이 그때 어떤 그 방향을 잡는 데든지 수정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을 결정하는 두 가지 팩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만배나 배우 그런 그 생활 철학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에는 결국은 소통과 인맥 관리예요. 계속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되고 그때 끊임없는 네트워킹을 해나갈 때 제 경우도 신모작을 하면서 결국은 제 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게 아니거든요. 소통을 하고 제 정보를 오픈하고 SNS 통해서 알렸을 때 지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든지 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게 되거든요. 네트워킹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애 설계 수립이죠. 우리가 뭐 여기 6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 일, 경제, 정서, 관계, 이별, 웰다잉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디테일한 생애 설계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목표와 시간 관리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6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죠. 실제 6가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시면은 어느 한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내가 좀 그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해서 깊이를 가지고 뭔가는 생애 설계 수립을 좀 완성을 해 나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 나가시면은 어떤 그 놀라운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요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제가 100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꼰대 탈출을 말씀을 드렸죠. 자, 기억하세요? 무슨 긍정적인 타인을 옆에 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자, 담배는 필요 없고 절주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좀 적당한 그 음주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그 삼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과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세요? 본, 좌, 질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자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 이것이 여과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진화하는 어떤 신중년으로서의 생활 습관을 가지셔서 나가시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잡과 워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하는 일,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적인 수단, 이 부분이 잡이에요. 근데 워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좋아하는 분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이걸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떤 워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그 잡보다도 워크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가십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약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SAT 굉장히 기억하기가 쉬워요. 토요일 이니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S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스마일, 활짝 웃으시라는 거예요. 웃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대인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초면에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미소를 띠고 웃음 짓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끌고 갔을 때 스마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A는 뭐예요? BMW 제가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버스, 메트로, 지하철 걷는다라고 하는 부분. 10,000보 이상 걸으셔야 돼요.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즐겁습니다. 액티브하고 에너지가 막 생겨요. 다리는 좀 뻐근합니다만은 굉장히 하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T는 뭐예요? 감사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 저의 경우는 이제 오감사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루 마감하고 이렇게 주무실 때 5가지 어려우시면은 한 가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가지,
세 가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은 상당히 긍정의 힘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 모티브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기찬 여가 활동이라 그래서 자, 우리가 소중한 인생 100배나 1000배나가 아니고 10,000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렸을 겁니다. 앉아 집에 계시지 마세요. 밖으로 뛰쳐나가세요. 아마 사모님들도 밖으로 나가는 남편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뭐예요? 요리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 요즘에 그게 아니고요. 집에서 없는 남편이에요. 그게 제일 우리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아주 현대적인 어떤 시니어 남편의 어떤 모습일 겁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세요. 그래서 만나고 새로운 거를 배우세요. 뭔가가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특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 배우는 그러한 생활 습관들을 실천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배운 거를 나누는 활동을 해야 결국은 자기 지식이 되고 자기 몸에 체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0배나 즐기는 인생, 결국은 즐거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평생 현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의 생활의 근저에 이렇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과 그다음에 삼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세 가지 즐거운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보세요. 자, 저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곁에서 항상 결을 다듬어 드리는 평생 현역으로서 살아가서 10모작 이상으로 제가 건강히 지속이 된다면은 10모작 이상 그렇게 살아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